안녕하세요. 마케팅 자한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타벅스 최근 프로모션 이슈에 관련해서 마케터라면 또는 전략가, 기업의 그 사업가라면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월 18일 오전 10시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 시리즈 텀블러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행사 대상 일자를 5월 18일을 강조를 했고 책상에 탁이란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정말 사실은 엽기적인 그런 이벤트를 한 거죠.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좀 명백하게 의도가 좀 담긴 이벤트였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제이랑 스타벅스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좀 문제점, 이슈들을 짚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달 전에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기도 전에 이 이벤트가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제 방에서 좀 누추하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 이슈를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첫 번째, 역사 인식 및 진정성이 완전히 훼손이 됐다. 두 번째, 재계 총수의 경영 능력 회의론이 대두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프레임이 겹친 위기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불신이 깊고 계속 뭔가 컨텐츠가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예를 들어서 경영진들은 이거 가지고 실제로 가십거리로 삼으면서 놀았나 보다, 이런 얘기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브랜드 사유화 논란과 결합돼서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마케터가 생각하는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 사태의 본질은 거버넌스, 즉 경영 체계 리스크입니다. 총수 개인의 정치적 메시지가 브랜드 이미지하고 분리되지 못하면서 기업 시스템이 총수의 독단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사과를 해도 그동안의 행적으로 인해서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마케팅 조언이 채널이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이거를 그냥 막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 전에 우리 마케터 입장에서 한번 고민할 만한 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첫 번째, 투명한 인정, 두 번째, 제도적 배수진입니다. 이게 왜 유효한지는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정체성 인정을 해버려버리면은 더 이상 소비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설픈 변명, 사과 같은 변명보다는 보수적 정치적인 그 정체성, 즉 나는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여왔고 이게 국가를 위한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업의 총수인데 이런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파장을 내가 몰랐겠느냐, 고의로 놔둘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저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100번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단 역사 비화와는 명백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설사 우리 회장님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경영자의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사과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선언을 하는 거죠. 총수의 개인 메시지를 포함해서 모든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진 좀 독립적인 레드라인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신세계 그룹을 경영해 나가겠다,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전혀 소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들이겠죠. 이런 전략이 어떻게 유효한지는 사실은 과거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파스텔을 분유해서, 철분이 아니라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서 쇳가루가 검출되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고인이 되신 최명재 회장님이 보여준 대응은 마케팅 역공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계 공통 이슈로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파스텔은 쇳가루 검출이 분유를 가루로 만드는 모든 분무 건조 공정에서 노즈 베어링의 이제 마모로 발생되는 전 업계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피할 수 없는 한계임을 솔직하게 밝혔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보다도 솔직하게 원인을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약간 감정적인 표현, 굉장히 날것의 표현을 썼죠.
예를 들어서 이 노인네가 죽을 죄를 졌다, 정말 100번 잘못했다라는 대대적인 사과 광고를 신문이라든가 TV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사만의 솔루션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스텔은 자기 필터, 자석이죠. 그 다음에 탈자기 등 이물 제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객들이랑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를 다시 한번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 대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또 활동을 합니다. 역공을 해요. 이게 정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건데 단순히 미안하다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은 여전히 위험하지만 파스텔은 자석 검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이제 정말 분유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술적 우위로 증명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잘 보세요. 기존에는 파스텔만의 문제였어. 파스텔을 막 공격하고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 파스텔을 믿었는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잘못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을 해요. 그냥 대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면서 전장을 파스텔만의 문제에서 전체의 문제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스텔가 가장 좋다. 이 스토리라인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세계 그룹은 이 파스텔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파스텔의 전략을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파스텔의식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영진 회장이 직접 나서 나는 보수가 맞지만 역사 비하는 내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언행이 시스템 없이 표출된 것은 명백한 내 업보다 라고 인정하면서 예입니다. 재발하면은 총수직 사퇴와 더불어 1,000억 원의 사죄 환원이라는 법적 수준의 배수진을 칩니다. 이 또한 실례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죄 출연 8천억이죠. 그 출연과 동시에 회장직 사퇴를 통해서 삼성그룹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자석 필터, 자석 필터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레드라인 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이 대안이 되겠죠. 파스텔가 색가루를 거르는 자석 필터를 달았듯이 스타벅스는 정설 리스크를 거르는 레드라인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역사학자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과반이 이 위원회는 총수를 포함한 그 다음에 SNS 채널을 포함한 모든 메시지를 사전 검토해서 부적절할 경우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이제 모든 그런 구성원들의 돌발 발언이 불가능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파스텔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전장을 옮기는 겁니다. 비즈니스 정면 돌파, 토종 유통주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념 논쟁을 넘어 본업의 경쟁력으로 승부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유통업계를 잘 보면은 신세계, 롯데,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잘 나열해 보면 딱히 우리나라 기업인가? 라는 느낌의 기업이 없습니다. 요즘 쿠팡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반감을 많이 사고 있죠?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 신세계가 유일해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마트의 인프라를 국민을 위한 물류 공공재로 선언하고 새벽 배송 확대, 소상공인 상생 물류 시스템을 전격 개방해서 국내 소비자를 위한 가장 헌신적인 토종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 이거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정영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기도 해요. 결국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스텔의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과로 끝내지 말고 구조를 고치고 고친 구조로 마케팅하라. 이게 위기를 신뢰로 바꾸는 유일한 공식이에요. 스타벅스 사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가 이 공식을 따를지 아니면 사과문 한 장으로 봉합하려다 더 부실을 키울지 마케터로서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이와 함께 이 주제를 훨씬 깊게 후벼팔 겁니다. 마케팅 실무 프로세스 관점에서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과연 정영진 회장과 신세계 임원진은 정말 몰랐을까요? 심의 단계가 몇 단계든 최종 승인 라인이 어디였든 이게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이랑 막 뜯어볼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직접 스타벅스 마케팅 팀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캠페인을 기획할 것인지 실무 관점의 전략도 함께 짜보겠습니다. 위기 대응 마케팅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케팅 조한입니다.